안녕하세요. 수포자 벗어나기 입시수학 제20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형의 이동, 평행 이동, 대칭 이동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시수학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그럼 먼저 평행 이동부터 알아볼까요? 평행의 뜻은 뭐죠? 나란하다는 뜻이었죠. 나란하다. 이동은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 이동. 이 자세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이 있습니다. 먼저 점의 평행이동을 알아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한 점 P, 이 P를 x, y라고 하죠. 이 P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합니다. x축으로 a만큼. 이 거리가 a죠.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여기가 b라고 합시다. 이렇게 평행 이동한 자리에 있는 점을 P X Y 라고 하죠. 이렇게 점 P는 P로 평행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럼 이 P의 좌표는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 X는 X에다가 이 점의 좌표, X좌표 X에다가 A를 더해서 X가 된 거죠. 그래서 X는 X 플러스 A가 됩니다. Y는 이 점의 좌표 Y에다가 높이 B만큼을 더하니까 Y는 Y 더하기 B가 된 거죠. Y 더하기 B. 이렇게 하면 평행 이동한 점 P가 나옵니다. 점의 평행 이동은 아주 간단하죠. Px, y가 P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가는 겁니다.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할 때. 두 번째, 도형의 평행 이동을 살펴볼까요? f, x, y는 0과 같다라는 도형의 식이 있다면 이 도형이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떤 도형으로 바뀔까요? 그 도형은 f, x-a, y-b는 0이라는 도형으로 바뀝니다.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할 때 말이죠. 이 식을 살펴보고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원래 식의 x자리에 x-a를 넣고 원래 식의 y자리에 y-b를 대입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식의 x자리, 원래 식의 y자리. 문제를 하나 풀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그래프죠. 중심이 0,0이었습니다.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중심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해서 여기까지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해서 여기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이 점 1,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반지름 2인 원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1만큼, 아래쪽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반지름 2인 원이 잘 나왔습니다. 자, 이 원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1,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가 되죠. x자리에 x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y자리에 y 플러스 2를 집어넣은 셈이 된 거죠.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식은 원래 도형의 식의 x자리에 x 마이너스 a, y자리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x자리에는 x 마이너스 1, y자리에는 y 플러스 2를 대입한 겁니다. 그것과 실제 우리 눈으로 본 이 원의 식이 일치하죠. 평행이동 x자리에 x 마이너스 a, y자리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 x자리에 x 마이너스 a, y자리에 y 마이너스 b만 일일이 갖다 대입하고 나면 평행 이동한 도형의 식이 된다는 게 쉽게 보이죠?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앞으로 평행 이동한 도형의 식을 생각하고 적을 때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럼 대칭 이동에 관해 알아볼까요? 이번에는 대칭 이동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대칭이란 것은 무슨 뜻이죠? 대는 대할 대자입니다. 대하다. 칭에는 저울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울. 저울 대하다. 이거하고 대칭을 어떻게 짝지을까요? 사전에 나온 뜻에는 사물이 서로 동일한 모습으로 마주보며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대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팔저울 아시죠? 양팔저울. 이런 양팔저울처럼 서로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상태. 대하다는 마주보다죠. 이런 걸 대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간단히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기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의 왼쪽에 이런 점이 있다면 이 점의 대칭점은 어느 것일까요? 이 선을 중심으로 양쪽에서 거리가 같은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으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이 점, 이 점이 바로 선대칭점입니다. 이 검은 선을 중심으로 이 두 점은 선대칭 되고 있죠. 그럼 이번엔 점대칭을 한번 알아볼까요? 점대칭은 이 점을 중심으로 이 점에 대칭되는 점은 어디일까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는 이만큼입니다. 거기서 그대로 이어지는 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이 점이 바로 이 점의 대칭점입니다. 이 붉은 점이 이 검은 작은 점의 대칭점이죠. 이게 점대칭입니다. 대칭의 기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여러분 교과서를 읽어보면 점의 대칭 이동이나 도형의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과는 달리 서로 규칙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의 방정식 fx, y는 0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것을 x축 대칭을 하면 그림이 이 정도로 되겠죠. x축 대칭입니다. x축 대칭한 점들을 살펴보면 이 점이 1위로 왔을 때 x좌표는 변하지 않고 y좌표만 바뀌죠.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 점도 마찬가지죠. 이 점으로 대칭되는데 1위로 왔을 때 x좌표는 같으나 y좌표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x축 대칭한 도형의 방정식은 f, x, x 자리에 다 -y를 적어주면 됩니다. y축에 대칭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y축에 대칭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이 위의 점들을 살펴봅시다. 이 점이 1위로 대칭됐죠. 두 개의 y좌표는 서로 같고 x좌표만 부호가 반대군요. 이 점은 이 점으로 왔을 텐데 역시 y좌표는 서로 같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은. 다만 x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y축 대칭한 그래프는 f, y는 그대로 x만 바뀌었으니까 f-x, y는 0이 됩니다. 이번에는 원점 대칭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다면 이 점은 1위로 오고 이 점은 1위로 가겠네요. 원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함과 같은 그림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180도 회전시키면 여기에 겹쳐집니다.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한 그래프를 살펴봅시다. 이 점이 이 점으로 올 때 x좌표가 부호가 반대군요. 이만큼 해서 x좌표가 부호가 반대입니다. y좌표도 부호가 반대네요. 이만큼이죠. 그래서 x좌표는 -x로 가고 y좌표는 -y로 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적으면 f -x, -y는 0이 됩니다. 이번에는 y는 x,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fx, y는 0은 역시 이 그래프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y는 x에 대해 대칭해서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fx, y는 0, 이 곡선을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면 이 선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가 되겠죠. 이 부분은 이렇게 갈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오겠네요. 이 파란색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점이 이 점으로 옮겨간다고 하면 여기의 x좌표가 여기의 y좌표가 되고 여기의 y좌표가 여기의 x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x와 y가 바뀝니다. x, y가 바뀌니까 x 자리는 전부 y로 바꾸고 y는 전부
x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검은 그래프, 원래 그래프 말입니다. fx, y는 0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을 하면 여기에 데칼코마니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위에 한 점, 이 점은 여기에서는 이 점으로 오겠죠. 여기의 x는 여기의 마이너스 y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점의 y좌표는 이 점에서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면 x자리는 마이너스 y, y자리는 마이너스 x로 다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평행이동 한 것부터 다시 살펴볼까요? 함수 fx, y는 0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자리는 전부 x-a로, y자리는 전부 y-b로 바꾸면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대칭이동의 경우에는 x축 대칭일 경우에는 y자리만 마이너스 y로 다 바꾸고 y축 대칭일 때는 x자리만 마이너스 x로 다 바꾸고 원점 대칭일 때는 x자리, y자리를 전부 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바꾸고 y는 x의 대칭일 때는 x자리는 y, y자리는 x로 바꾸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일 때는 x자리는 마이너스 y, y자리는 마이너스 x로 다 바꿔주면 바뀐 도형의 식이 됩니다. 이것들만 잘 외우고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할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대칭 이동도 할만하죠. x축 대칭인 도형은 y자리에 마이너스 y, y축 대칭인 도형은 x자리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인 도형은 x자리에 마이너스 x, y자리에 마이너스 y,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인 도형은 y와 x를 바꿔서 x자리에 y, y자리에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직선의 대칭인 도형은 x자리에 마이너스 y, y자리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면 대칭이동한 도형의 식이 되죠. 오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했는데 이 마지막 결과들만 잘 기억해 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형을 이동했다고 할 때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식을 다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제21회 방송에서는 집합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